2024년 8월 1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제공을 했고요. 올해 2회냐 3회냐 이게 중요한 건데, 뭐 어떻게 됐든 이런 이슈 플러스 엔비디아가 12%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국내 시장은 조금 이상하게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마그니피센트 7 관련주들이요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이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12% 상승을 했습니다. 알파벳이 0.7%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 2.9%, 메타 플랫폼이 2.5%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1%대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수 중에서 아까 봤을 때는 사실은 홍콩까지 마이너스였어요. 홍콩까지 마이너스였는데, 우리나라 증시 상승 출발 후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상하게 한국만 올라가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 니케이나 일본 토픽스 같은 경우는 너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슈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0.25% 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향후에 1% 이상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시아 지수 중에서 한국 지수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오늘 시장이 조금 이상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4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거의 뭐 4,5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외국인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갭상승을 출발을 하다 보니 조정을 받으면서 6.59포인트 상승한 277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뭐 결국은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어제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큰 문제는 없었죠. 그리고 내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2765포인트가 여전히 지지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만 매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81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 중요한 건 819포인트 정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이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되게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마 섹터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전선 및 전력 설비, 비철금속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AI 투자 회의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뭐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 AI 서브에 뭐 자본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러면서 구리 가격이 반등세를 보였고, 장마가 종료되고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35도, 뭐 새벽까지 거의 뭐 31도 이렇게 기온이 올라와 있는데,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선 전력 설비 위주로서 종목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난밤 뉴욕 증시가 파월 FDA 의장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인하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죠.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SML,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어 결국
확인을 해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0.67% 하락했고요. 삼성전자가 0.95% 하락을 했고, 뭐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한 3%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오테크닉스도 역시 0.6% 하락을 하면서 뭐 반도체 상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공지능에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챗봇이라든가 인공지능 관련주 쪽으로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광고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래 디지털 광고 시장이 뭐 2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와 광고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뭐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 이런 여론 조사가 사실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었는데 뭐 오늘 분위기가 확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쿠팡 지금 뭐 1조 문제가 있죠. 쿠팡이 아니라 티메프가 1조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로 인해서 역시 쿠팡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앞서 쿠팡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결제주는 사실은 장 초반에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후 첫 간부회의에서 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을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오후 돼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해드렸고, 근데 이제 오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이 지금 다 바이오로 바뀌었습니다. 바이오가 상위 10개 중에 한 6, 7개가 바이오주로 싹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거는 왜 올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게임주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넥스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죠. 일본에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한 달 넘게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스카이먼스 테크놀로지라든가 시프트업, 조이시티 이런 종목들이 이상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쪽 관련주의 중에서 턴을 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가 왜 상승을 하지라고 보기는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넥슨 게임즈가 상승을 해서 올라간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가 이제 바닥을 좀 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실적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은 이 메타버스와 연계가 돼서 게임주가 상승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주도 이제는 소외된 종목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보령이 오늘 뭐 5%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전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던 가격이 1,800원이었는데 이 1,800원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 결국은 11,400원, 11,400원 이 가격까지 돌파를 해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랠리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4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셔야 돼요. 돌파. 이거 돌파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단기적으로 12,800원까지 가겠네요. 단기적으로 12,800원. 그 다음에 흐름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사실은 보령이 우주항공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보령도 역시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PI 첨단 소재는 어제 하락을 했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 오늘은 한번 버텨보시죠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 PI 첨단 소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나머지는 싹 매수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LS증권에서 매수 리포트가 하나 더 나오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폭은 좀 있겠지만 일단은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좀 존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안타까웠던 걸 확인을 좀 한번 해보자면 거래량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좀 아깝습니다.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쪽으로 아침에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좀 들어왔으면 PI 첨단 소재 쪽으로 아마 전일 대비 한 90% 정도만 거래량이 좀 들어왔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어갖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봐야 될 건 28,200원을 이제는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28,200원. 그래서 이거는 28,2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냥 정리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녹십자 홀딩스가 올라오다가 저항에 예전에 가려졌죠. 이때가 이제 7월 10일인데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안 나온 거예요. 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은요 16,200원이고요. 결국 16,200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녹십자 홀딩스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보고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녹십자 홀딩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메타버스 상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큰 폭으로 좀 빠지지도 않았죠. 계속 지지가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8,000원 돌파를 할지가 관건이에요. 8,000원. 이 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아마 8,000원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8,000원 못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7,000원 부근대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는. 그리고 뷰노가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2.4, 그렇죠?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비용을 집행한 것이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38,000원에서 48,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고점이 이렇게 하나 형성되어 있고요. 오늘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곳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이거는 아마 실적 나오게 되면 한번 흔들릴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AI 관련해서 블로그를 하나 썼는데 사실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없어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없는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만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전반적으로 셀바스, AI, 셀루메드, DNA 링크, 뷰노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메디슨이 뭐 지난 5월 달에 리프팅 기술을 갖춘 프랑스 AI 개발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를 위해서 1265억을 투자를 했고 SK그룹도 자회사인 SKCNC가 뇌경색 진단 AI 솔루션, 이게 이름이 메디컬 인사이드 플러스 뇌경색이에요. 그게 2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AI 의료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존에 상장되었던 종목들의 실적은 좋지는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AI 플러스 계획이 있는데 뭐 여기에서는 의료 AI가 포함이 되면서 5개의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 연합에서 AI 규제법이 시행이 내일부터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유럽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의료 AI를 수출을 하려고 하면 뭐 1위는 뭐 역시 미국이겠죠. 그리고 2위가 이제 유럽인데 이 유럽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요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그 외에 개별 이슈가 있는데요. 셀바스 AI는 올해 실적은 되게 좋죠. 주가는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저항에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단점은 이제 2024년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아직 예상치가 없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루메드, DNA 링크 뭐 개별적인 이슈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거고 뭐 이거는 제가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링크를 아래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그래서 뷰노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33,500원이 여기 보면은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33,500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500원 돌파 시에 아마 뷰노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 2020년부터 의료기기 전문기업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링 기기 모비케어를 국내 판매를 맡아왔는데 뭐 지금 이쪽이 보게 되면 전국 17개 건협 건강검진센터에 모비케어를 공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 같은 경우도 다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실적이 나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 종가상으로 지지 여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12만 5천 원을 버틴다라고 한다면 종목들 대웅제약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어느 정도는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당연히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아직 덜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뉴스였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과 합병한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셀트리온도 하락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이 기업 가치가 크게 매기고 아마 셀트리온 제약 기업 가치를 좀 작게 매길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뭐 합병을 하려고 투자자들한테 의견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전일 이런 이슈 때문에 급락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한 30% 정도만 줄였다가 87,000원 부근에서 재매수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를 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이 약재 없었으면은 저는 오늘 상승했을 거라고 보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10만 900원 얘기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 혹시 손절하신 분들은 복수를 조금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87,000원 부근에서 재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87,000원 부근 되면은요 87,000원 부근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스피어 파워를 제가 6,700원을 돌파를 했다. 그렇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뭐 다행히 한 7%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1차적으로 8,4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해서 아쉽기는 한데 뭐 어떻게 됐든 8,400원대까지는 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8,4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 11,000원 부근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 확인을 좀 했는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제가 한 140개 정도 종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CS 윈드가 아시다시피 해리스 테마로 엮여 있는 거죠. 그렇죠? 풍력. 그러다 보니 오늘 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5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5만 1,000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만 1,000원 돌파 시 매수 가능할 것 같아요. 돌파 시 매수. 다만 손절가는 4% 잡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단기 54,500원이죠. 54,500원 목표가. 요거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58,000원. 보수적으로 58,000원이에요. 뭐 이때 오면 제가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언급을 해드렸다가 빠르게 빠져나온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28,000원 28,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올라올 거예요. 이게 하나마이크론이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됩니다. 턴어라운드 되고 흑자으로.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2분기 실적부터 다시 한번 흑자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되고 하반기에 뭐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동안 못 올라갔던 하나마이크론이 뭐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 하락한 거는 아실 거예요. 유증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유증을 받은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데 지금부터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8,000원입니다. 28,000원 체크 확인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웹젠이 오늘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게임주 중에서 왜 올라가지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웹젠이었는데 뭐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브컬처 테레비스의 일본 마켓 진출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사타에서 굉장히 좀 호응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일본 쪽에 지금 진출을 하게 되면서 아마 행사를 할 때 웹젠이 지금 나가면서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박스권으로 갇혀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 붙었어요. 자, 이러면 천장에 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돌파 매수 아닙니다. 돌파 매수 아니고 안착시 매수라고 했죠. 안착시 매수.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돌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잡아야 돼요. 여기를. 그러면 손절가는 여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손절가는 여기 잡혀 있고 그러면 여기를 보는 게 어떻게 볼 것인가? 일봉을 볼 것인가? 일봉? 아니요. 60분봉 보십시오. 60분봉. 60분봉이 형성이 되고요. 60분봉의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손절가는 18,250원을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는 방법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60분봉 웹젠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셀바스 AI 내용인데 오늘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인공지능 AI 투자를 위해서 54조 원 상당의 대형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SK텔레콤과 텔레콤의 AI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셀바스 AI는 SK텔레콤의 음성합성 기술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양사가 공동으로 AI 지능 기술인 뭐 슬리 OCR을 개발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내일 조정 받아야 되고요. 올지 안 올진 모르겠지만 저는 14,400원 부근이 오게 되면 그때 매수해요. 하락시 매수입니다. 그 전에 매수 안 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하락하면 매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14,400원 부근이 오게 되면 이거는 바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되었고요. 전일 대비해서 5,000%가 동반됐는데
상장 주식 수 대비 거의 40%, 45% 상승해 거래량 동반이죠. 그러면 한 번은 거래가 싹 돌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 받으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내일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15,600원 돌파 시 매수해요. 돌파 시 매수하고 손절가는 그냥 4%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14,400원대까지 조정받으면 매수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뭐 제가 뭐 이거를 눌린다 안 눌린다 확신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15,600원 돌파 시에 손절가 4% 잡고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빠르게 마감 시황 및 종목 AS, 그 다음에 관심주까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지만, 제가 한 번이라도 언급했던 종목 중에서 이 종목 좀 AS 부탁드려요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댓글 확인하는 날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찍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선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마 미국이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국내 시장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미국의 실적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암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게 되면서 한 7, 8% 밀렸거든요. 반면에 메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종목별 흐름 실적에 따라 계속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도 실적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8월 1일 마감 시황 및 관심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